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경제 이슈는 어떤 이슈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사실은 이제 총선 관련돼서 좀 증시 변동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좀 대응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총선 관련주들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 정책 종목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어떤 걸지 혹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쪽일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이슈부터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지금 여당이 이제 108석을 이제 총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비례대표 포함을 했을 때 약 108석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의석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현행 정부가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어떤 지지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어떤 이제 R&D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많은 논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국가에 대한 사업의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할 것이냐 이 얘기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1여당으로서 또 이제 다수의 과반 이상의 좌석을 또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신재생주들이 좀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순전히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차이가 바로 집권 정권에 대한 영향들이 좀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시소놀이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 대선이다, 총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다수 거론이 돼야 되고, 이 정책 관련주들이 등락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뭐 유가 관련 정책들, 저유가 정책이 이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내연기관 차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연임을 하게 됐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풍력이나 뭐 해양 발전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치도 결국은 인맥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시아 특유의 그 문화적 서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보험 서적 중 한 가지는 미국의 보험의 세일즈 영향과 우리 한국의 보험 세일즈 영향을 비교한 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가격 경쟁력 그리고 뭐 보장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좀 더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국내 한국에서는 보험 세일즈를 할 때는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혹은 내가 어떤 이 사람과의 어떤 친분이 있는가가 좀 더 강조다, 이런 성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치에서도 이런 인맥적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변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거론됐던 뭐 대상홀딩스 우선주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이번 정치인에 대한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기업 자체는 좋은데 하필 여기에 이 정치인이 묻어나게 된 종목인지, 이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것에서 각각 좀 대표하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이제 지금 국제 정세에 따라서 과연 어떤 법안들이 유효하게 통과될지까지 좀 접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좀 한 3가지 종목 등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제 정책으로 여당과 야당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정책 관련 종목들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정책 테마 종목으로 엮여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은 종목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알랩입니다. 사실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안철수 이제 당선인이 이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군당갑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안주죠. 실제로 우리나라 IT 강국인 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보안이고, 최근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 수 있듯이 그동안 이제 많은 기기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홍보가 되면서 뭐 드론이라든가 뭐 무기들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어떤 해킹이라든가 전자전, 정보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알랩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엄청난 평가를 받아도 아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알랩도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안철수 씨가 또 리스크다. 알랩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안철수 씨의 정치적 행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알랩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좀 대변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씨, 그러니까 안철수 씨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등락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알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선인 지분의 이제 뭐 18%가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된다. 뭐 써니전자도 뭐 알랩 출신의 임원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 그러면서 써니전자, 알랩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거론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거는 실제 이 기업이 그러면 정말로 이 정치 테마주 빼고 한 게 없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를 좀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난 4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 날까지 좀 보셨을 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등락세를 보였습니다. 왜? 대선 이후에 다시 행보가 기대가 된다. 과연 이제 총선 때 어떤 모습 나올 것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테마가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죠. 그런데 이 알랩의 실적을, 작년 실적을 한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4.9%, 그러니까 상승폭이 생각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 정도 후퇴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후퇴한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자회사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라, 그리고 이제 뭐 자회사인 제이슨, 그리고 나온웍스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R&D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좀 후퇴하는 것으로 재무 회계상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14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보안 서비스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알랩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보안 플랫폼인 알랩 CDT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랩과 같은 기업을 투자할 때는 사실 오늘과 같은 때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250일간의 차트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알랩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항상 좀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알랩인데, 알랩의 실질적인 매출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가가 좀 박하게 되어 있는 보안주들 중에서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오늘 이렇게 65,000원까지 좀 밀려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업 본연의 가치를 좀 돌아가서 투자하기는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는 매출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효자 섹터였던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국은 올해까지도 연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원인도, 결국은 생성형 AI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 범용 AI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범용 AI라고 하는 것도 사용자의 개인의 초점에 맞추어진 AI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랩을 이제는 안철수 씨의 말 한마디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안랩은 보통 안철수 당선인 관련 종목으로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AI 시대에서 보안 쪽이 강하거든요. 이 보안 서비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주실까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두산 에러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러빌리티는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보기보다는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원전주들을 다 이제 원전 산업을 이제 철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유독 많은 하락폭을 보이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전 관련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것이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뭐 우진엔텍, 이런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좀 과대 낙폭을 좀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친환경 섹터, 특히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 발전 쪽인데 오히려 이제 태양광 발전 쪽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주가 지금 급락을 한 건 사실인데 최근에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의 녹색에너지 수출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굉장히 많은 수출을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경제가 정확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던 게 중국의 다수 기업이었죠. 물론 외교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제 패권에 대한 욕심을 계속 이제 내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번거롭다 보니 좀 껄끄러운 분위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전기차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까지도 지금 중국이 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바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주들을 투자할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의 소형 원전 모듈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는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 일종의 파운드리 기업처럼 대규모 양산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그룹 자체가 이 원전뿐만 아니라 두산 지오에너지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신재생 사업 부분들을 계속 가속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제가 이전에도 이제 두산그룹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에 대한 인식을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일환으로 보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전 설비 투자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혜들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전 수출을 지금 당장 이번 4월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체코 원전 재수주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지난 정권의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으로서 이 원전 수출을 가로막겠다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수출 능력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주주총회 당시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었나 하고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는 항공기 엔진 쪽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갑자기 왜 항공기 엔진 쪽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원전도 있습니다만은 가스터빈 쪽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터빈의 엔진과 그리고 실제 항공기의 엔진의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이제 가동이 됐을 때는 순간 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열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은 약 1,500도 정도의 고열을 견디는 이제 내구성을 견뎌야 되는데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68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총 때서 항공기 엔진 제작 및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그리고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이제 정관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좋은 기술적 노하우들을 다시 한번 다른 산업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셨을 때 오늘장에서의 조정은 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매력적인 위주치가 아닐까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적으로 묶이면서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큰 상태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해외 수출 그리고 항공기 엔진 사업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모멘텀들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오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해외와 관련된 소식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떼서 또 지켜보시는 또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겠네요. 네, 마지막 종목 설명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대상홀릭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대상홀릭스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8,300원까지 후퇴를 했는데 이 당시에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상홀딩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대표들이 굉장히 뭐 수익을 많이 냈더라 뭐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인맥 관련주로 급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다수석을 차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적 자체가 사실 오래 갈 거라고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 대상홀딩스에서 실적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는 매수의 조정 이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대상홀딩스가 당분간은 조금 소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지금도 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선거구에서 이제 투표 용지를 이제 출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투표함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뭐 논란이 생겼더라, 뭐 투표함이 잠깐 열렸다더라, 뭐 이런 이렇게 소란이 좀 나오면서 뭐 여기에 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이었던 17,000원까지 돌파하기는 단기간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종목을 좀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예정된 결과였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들은 항상 이런 등락들을 반복해 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기대했던 바보다 좀 적었구나라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교체를 절대 서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자분들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시기를 응원하는 저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의 가장 위험한 표본 중 하나가 이 대상홀딩스였다는 점 한 번 더 감안해 보시고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 때까지도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 걸어올 때 우리 대상홀딩스를 떠올리자라는 반성으로 삼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 종목으로서 대상홀딩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조언까지 주시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 전환했고요. 강하게 밀어올리는 오전장입니다. 오후장까지 토마토증권통과 함께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고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